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성이마기넌스에서 공기 속 숨겨진 적,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사조 참치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설명, 결과물, 마지막으로 성찰하기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다루겠습니다. 우선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대부분 무엇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해양에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지만 대기에서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며 이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 그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우리의 기관지와 같은 부분에도 들어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다루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 대신 요즘 떠오르고 있는 문제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다루고 싶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경각심을 부여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했습니다. 저희는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저희 조원들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와 문제점 등 미세 플라스틱의 키워드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었는데요. 여기서 다뤄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고체형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 엄청 작지 않나요? 또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평균적으로 매주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에 아주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바로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은 대기를 타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날아온 미세 플라스틱이 호흡기 등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발생시키거나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은 토양뿐만 아니라 비로 다시 내려 바다로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 무섭고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에는 어떤 플라스틱이 있을까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테레프탈레이트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폴리에틸렌부터 볼까요? 폴리에틸렌은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와 같은 곳에 많이 사용됩니다. 폴리에틸렌은 가볍고 유연하며 내수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 검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폴리스타이렌입니다. 폴리스타이렌은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요거트를 먹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폴리스타이렌은 맛과 냄새가 없고 생활용품, 장난감, 요거트 케이스, 포장재 등에 주로 사용되며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 검출 비율이 폴리에틸렌 다음으로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레프탈레이트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인 페트로 불리는 물질입니다. 페트병과 포장재 등에 주로 사용되며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다음으로 많이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죠? 그러면 이런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게 될까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산업지역, 농업지역, 고산지역, 교통밀집지역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성된 미세 플라스틱은 대기로 흘러들어가 토양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정화할 수 있다면 기대 효과로 호흡기 질환 감소, 염증 및 기타 건강 문제 예방,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의 토양 및 수생 환경 확산 방지, 관련 연구 및 기술 발전 촉진,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건강 환경, 기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과 환경,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기술적 해결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과학적 상상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낸 것은 바로 플라스티크로라는 장치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장치를 고안해낼 때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던 도중 미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는 어떤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을 빨아들여서 미생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치를 만들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플라스티크로라는 장치가 고안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친환경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여기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정화시켜서 정화된 공기를 배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고안해낸 장치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필터입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본 결과 전기 집진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전기 집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기 집진기는 정전적인 힘으로 포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어떻게 포집을 하냐면 유전 영동 현상을 이용하여 포집할 수 있습니다. 유전 영동 현상은 마치 자성이 없는 입자를 자성 입자로 만들기 위해 전압을 가합니다. 자석의 S극이든 N극이든 어떤 극성도 입자의 극성을 띠게 하는 현상이고, 그 현상으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이 움직이게 하는 현상입니다. 좀 어렵죠? 저희는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필터를 고안해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서 구동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러진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미생물을 활용하여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다는 미생물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실제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청국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 장치에 넣을 미생물은 로도카커스 루버, 바실러스균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로도카커스 루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생물은 토양이나 퇴비 더미에서 발견되는 미생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폴리에틸렌 계열의 플라스틱의 분해에 뛰어납니다. 또한 이 미생물은 무려 나노 플라스틱도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의 크기입니다. 엄청 작은 미세 플라스틱도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두 번째는 바실러스균입니다. 이 미생물은 미세 플라스틱을 흡착해 분해가 가능하고 폴리에틸렌, 자동차용 플라스틱으로 많이 쓰이는 폴리프로필렌 테레프탈레이트와 같은 플라스틱에 대한 분해성이 뛰어납니다. 그럼 이 미생물이 들어있는 기계는 플라스틱으로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우선 미생물이 부착된 막 같은 필터를 달아서 전기 집진기에서 걸러진 미세 플라스틱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미생물이 이를 먹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죽지 않게 적정 온도와 습도, 영양 공급을 합니다. 또한 미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 플라스틱 잔여물을 다시 필터로 돌아가 완벽하게 분해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다음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처리하는 부산물 처리기를 장착합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술들을 바탕으로 플라스틱크로가 작동되는 원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집 단계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크기가 큰 불순물과 같은 요소들을 먼저 필터링한 후 전기 집진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생물 처리 단계에서는 전기 집진기로 앞서 말했던 유전 영동 현상을 활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 미생물에 의해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물 처리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부산물 처리 장치를 통해 거르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다시 미생물이 있는 곳으로 보내거나 필터를 통해 재정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공기 배출 단계로 위에 세 단계를 거치면서 정화된 공기가 대기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플라스틱크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크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구상한 플라스틱크로의 모습입니다. 상단부 부분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그걸 챔버로 이동시켜서 처리를 하는 이러한 직사각형 형태의 모습으로 처음 디자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다 보니 처음의 형태에서 살짝 수정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맨 상단부 부분에 팬과 필터를 넣어 1차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전기 집전기가 들어있는 원기둥을 타고 밑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미생물로 처리를 하고 처리한 미세 플라스틱은 부산물 처리기로 들어가 정화 과정을 거친 후 뒤쪽 배출 부분으로 처리가 되는 모습으로 구현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크로의 상단부 부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닌 태양광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축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찰하기입니다. 각 조원들이 이번 이마기넌스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조원들을 대표해서 말해보자면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떠올릴 수 없던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또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 우리라도 관심을 갖고 알리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4조의 공기 속 숨겨진 적,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라. 플라스틱크로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